안녕하세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스위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쥐리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쥐리 공항 자체가 스위스다운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날 밤 묵을 하얏트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호텔 외관부터 정말 웅장하고 세련되었더라고요. 로비가 정말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얏트 호텔의 특유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스위스의 우아함이 만나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크인 과정도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스위스 호스피탈리티의 수준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 여행은 스위스의 리기산과 르체른 여행이었는데요. 아침 일찍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버스에 몸을 맡기면서 스위스의 장엄한 자연 속으로 떠나보았습니다. 1시간 정도 버스 여행을 한 후에 르체른 역에 도착했는데 그 버스 타는 내내 우리 가이드님이 스위스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스위스에 대한 그런 편견을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위스가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금융업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중에 제약업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약 같은 거 개발해서 굉장한 또 그런 수입을 올리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위스를 좀 다시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루체른 호수 유람선에 도착을 했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서 여름이라 하더라도 단단히 옷을 입고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타는 유람선이라서 정말 예전에 소풍 가는 기분도 좀 들었고요. 설레이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기계들이 육안적으로 보일 수 있게 정말 예쁘게 배치해 놓아서 정말 그 점도 매우 신선했습니다. 정말 호수가 정말 맑았는데 밖에 또 경치를 구경하려고 선상 밖으로 나갔는데 역시나 칼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어서 정말 모자도 쓰고 옷도 단단히 여며 입고 정말 그랬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모시고 올 때는 옷 정말 꼭 챙겨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또 우리가 밖에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 춥지만 밖으로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경치도 열심히 또 이 사진 속으로 좀 담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스위스는 그냥 찍는 곳이 다 찍기만 해도 사진들이 다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위스가 세계에 자랑하는 이 루체른 호수는요, 독일어로는 피어발트 슈테터 호수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스위스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11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호수는 빙하기 시대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리기산, 필라투스산, 그리고 슈탄저 호른이 만들어내는 장관이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1837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증기선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럽 선들이 이 호수를 누비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서 바라보는 360도 파노라마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맑은 호수에 비치는 또 알프스 봉우리들, 그리고 마치 거대한 거울 위를 항해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또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호수의 색깔을 보면은 지금은 에메랄드빛이지만 조금 전에는 사파이어 블루였고요. 석양때면 금빛으로 물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 호수 주변에 백조들도 또 헤엄치고 있고요. 운이 좋으면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호수 주변의 작은 마을들이 마치 중세시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각 마을마다 고유한 이야기와 전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예, 드디어 우리가 비츠나우 역에 도착해서 산의 여왕 리기산을 향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1871년에 개통된 이 리기 철도는요, 유럽 최초의 톱니바퀴 산악 철도입니다. 무려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철도가 오늘 우리를 산의 여왕에게 데려다 줄 예정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에 벌써 낭만이 느껴지지 않나요? 열차에서 올라타 보니까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또 나무로 만들어진 인테리어가 마치 19세기 시간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30분 정도 이 마법 같은 여행을 하게 되고요. 리기철도는 톱니바퀴 시스템을 사용해서 25도의 급경사도 안전하게 올라갑니다. 기관차가 선로 중앙에 톱니바퀴를 물고 올라가는 방식이죠. 이 기술은 150년 전에도 지금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창밖 풍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올라가다 보면 루체른 호수가 점점 더 넓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스위스 특유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들이 지나갑니다. 초록 목초지, 그리고 알프스 전통 가옥들, 그리고 여유롭게 풀을 뜯는 소들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딸깍딸깍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가 마치 시간의 리듬 같기도 하고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명상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함께 탄 승객분들도 모두 창밖에 빠져 있고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이 순간 모두 행복한 그런 기분입니다. 예, 고도가 높아지면서 나무들의 모습도 변하고 있어요. 그 낮은 곳의 화렵수림에서 점점 침엽수림으로 바뀌고요. 이제는 고산식물들이 주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여름이지만 이 철도는 사계절 내내 운행되고요. 봄에는 야생화가, 가을에는 단풍이,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덮인 은세계가 각각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그 야생 동물들도 볼 수 있고요. 사냥이나 마못들이 가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창문을 조금 열어보니 공기가 정말 확 달라요. 맑고 시원하고 뭔가 더 순수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산지대 공기겠죠? 이제 정말 마지막 구간인데요. 경사가 더 가팔라지고 주변 풍경이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요. 곧 정상에 도착하면 360도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데 베르너 오버란트의 융프라우, 아이거, 매니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 창밖으로 보면은 도보로 올라오는 등반객들도 가끔 보이고요. 그들의 고생을 생각하면 이 편안한 열차 여행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열차를 타고 빅토리아 여왕도, 그리고 마크 트웨인도, 수많은 유명 인사들도 이 리기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드디어 해발 1798m의 리키쿨룸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와, 공기가 정말 다르네요. 맑고 시원하고 뭔가 신성한 기운마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풍경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산의 여왕이 선사하는 선물이구나 싶습니다. 여기가 바로 스위스가 자랑하는 360도 파노라마 뷰포인트인데요. 저기 보이는 것이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지나온 루체른 호수입니다. 이 높이에서 보니 호수가 마치 사파이어 보석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여러 가지 중부지방의 그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고 멋진 그런 구름들, 그리고 양들도 보입니다. 이 리키쿨룸 정상 표지석을 봤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1868년 빅토리아 여왕이 이곳에 올랐을 때도, 그리고 1897년 마크 트웨인이 이 풍경을 보고 감탄했을 때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은 감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리기산에서 본 일출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말이 완전 이해가 됩니다.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이 자연의 위대함,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구나 하는 그런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바람은 정말 특별한데요. 알프스 전체를 돌아온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구름이 우리 발 아래로 지나가기도 하고요. 정말 하늘과 땅의 경계가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이 도시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오직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이 이 신성한 공간을 채우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기분인데요. 함께 온 일행분들도 너무 즐겁게 트레킹하면서 이 순간을 완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이 감동을 다 담을 수가 없는데요. 이 광활하고 평온하고 이 경외감은 직접 와봐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요. 맑은 정신으로 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는 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리기 칼트바드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베기스로 내려갑니다. 방금 전까지 등산 열차의 여유로운 낭만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스릴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케이블카가 정말 웅장하고요. 이게 1968년에 개통되었는데 한 번에 100명까지 탈 수 있는 대형 곤돌라였습니다. 케이블카 안에 들어왔는데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경사면들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찔하네요. 자, 이제 출발해서 천천히 스테이션을 벗어나고 있는데 점점 지면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다음을 지나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등산 열차로 올라갔을 땐 모르겠는데 이 케이블카로 내려오니까 리기산이 좀 상당히 가파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개 같은 그런 구름과 안개 속으로 막 떨어지듯 내려가는데 상당히 무섭고 거의 절벽 수준인 것 같아요. 다른 승객분들도 정말 이 앞에 보면서 되게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기분입니다. 와, 정말 가빠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새가 돼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고요. 이 높이에서 보는 루체른 호수가 정말 환상적이고요. 아까 정상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각도,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기 아래로 베기스 마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루체른 호수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이 정말 무슨 동화 속 마을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케이블 라인을 따라서 시선을 돌려보면은 리기산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방금까지 있었던 정상이 이렇게 높았다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기술이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가파른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사람들을 운송하는 거 보니까 스위스 공학 기술의 정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도 좀 들고요. 나무들 사이사이에 보이는 야생화랑 고상한 식물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새들이 이 케이블카와 같은 높이로 날아다니기는 해서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듭니다. 고속으로 하강하면서 느끼는 바람의 느낌도 특별한데 귀가 먹먹해지는 게 고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와, 고도가 낮아지면서 주변
그 풍경이 확실히 달라져 보입니다. 고산지대와 바위와 풀밭에서 점차 울창한 숲으로, 그리고 이제는 호수 주변의 전원 풍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기스 마을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고요. 저기 빨간 지붕의 스위스 전통 가옥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호수 기슭의 작은 부두, 그리고 평화롭게 산책하는 사람들도 덜어 보입니다. 이제 루체른 호수가 정말 가까이 느껴지고요. 호수 표면에 비치는 햇살이 좀 비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베기스 케이블카 스테이션에 도착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 출발했을 때의 아찔함이 거짓말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고요. 와, 다리가 지금 약간 후들후들 하네요. 아드레날린이 아직도 몸에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루체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루체른의 아름다운 구시가를 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방문한 곳은 빈사의 사자상인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 스위스 근위대의 충성을 기리는 이 조각상은 마크 트웨인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감동적인 조각상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감동적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자상인데 참 슬퍼 보이죠. 네, 드디어 루체른의 상징 카펠교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름다운 목조 다리가 바로 그 유명한 카펠교인데요. 1333년에 건설된 이 다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붕이 있는 목조 다리입니다. 무려 70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이 다리를 직접 걸을 수 있다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 카펠교 위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데 역사를 밟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무 바닥에서 돌리는 이런 소리들도 700년 전 사람들이 똑같이 들었겠죠? 카펠교는 원래 루체른 시를 방어하기 위한 요새의 일부였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관광 명소지만 당시에는 중요한 군사 시설이었던 거죠. 그리고 팔각형 탑이 바로 바서투룸입니다. 물 위에 세워진 이 탑은 등대 역할도 하고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다리의 독특한 점은 지그재그로 꺾여 있다는 건데요. 직선이 아니라 각도를 이루며 굽어져 있고요. 이것도 방어적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적이 한 번에 돌진하기 어렵게 만든 거죠. 이제 숨겨진 보석 룽게룬 호수를 볼 차례입니다. 루체룬의 화려함과는 완전 다른 고요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이 에메랄드빛 물색을 보시면은 마치 자연이 만든 거대한 보석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둘러싼 산들이 호수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물이 이렇게 고요해서 꼭 거울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조용한데요. 정말 새소리하고 바람 소리만 들리고 정말 이곳에 온다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질 것 같아요. 인공적인 것이 전혀 없는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이런 곳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란델 발트에 도착해서 선스타 호텔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와, 이게 지금 현실인가? 지금 바로 눈앞에 펼쳐진 이 아이거 북벽하고 이게 3,970m의 거대한 석회암 벽이라고 하는데 그 끝자락에 제가 이 숙소에 머무르게 됐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선스타 호텔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이제 알겠어요. UH에서 바라보는 아이거의 모습이 정말 압도적이고요. 빙하도 보이고 이 북벽이 1938년 첫 등반 성공까지 많은 등반가들의 그런 도전과 희생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야,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벽을 이 호텔 내부에서 보이니까 환상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정말 이번 여행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취침 시간이 가까우고 있어서 이제 우리도 짐을 싸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